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를 나밖에 모르는 사람, 공감 능력이 없고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처럼 우리 사회를 이기적인 사회로 이끄는 원인이라고 여깁니다. 색안경을 벗고 이 생각들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분명한 사실 하나가 보입니다. 이런 고정관념들은 자기 자신을 늘 낮추어 말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나쁘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몸과 마음을 살피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법,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중학교에서든 고등학교에서든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해 라는 말만 무수히 듣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목표만 바라보고 규칙에 따르며 삽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듣거나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자신을 존중하는 법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맙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해주길 기다립니다. 스스로 내면의 평화를 찾지 못하며 다른 이들이 나의 평화를 깨트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평화를 깨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입니다. 저 여자가 더 똑똑해. 이 사람은 나보다 기회가 훨씬 많아.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보다 이상적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는 평범한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잡지 속 패션 모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보정을 많이 한 모습이란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고 채찍질한다 해도 우리는 가상의 모델들이 갖춘 성공과 아름다움과 행복의 이미지에 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규정한 길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모델을 본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끝까지 희생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내가 한 잘못들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마치 내 잘못은 계속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용서를 구하고 다른 이들이 용서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저지르지 않은 잘못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결국은 모든 일에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명상은 나를 나르시시즘으로 이끌어 주었으나 명상이 나라는 사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로 내가 나 자신과 맺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불완전한 존재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동경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내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지닌 약점이 끔찍한 것이 아니라 약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자신을 갉아먹거나 망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를 재발견했고 마침내 나의 것을 남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필요한 것,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우선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의식을 갖고 행동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은 동료를 돕기 위해 사무실에 더 오래 남아 일할 것이고, 딸이 갑자기 열이나 영화관에 가려는 마음을 접을 것이며, 별로 내키지 않아도 아픈 친척에게 문병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해야 할 것 같은 순간이 와도 무조건 희생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의식해야 합니다.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 있어 주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돕지 않는 한 내가 곁에 머무는 게 정말 필요할까요? 이런 희생은 나를 갉아먹을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특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선 자신을 시험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건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뜻밖의 질문이 주어졌을 때 스스로도 놀랄 만큼 즉석에서 재치 있는 대답을 내놓은 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시험이나 면접에 수월하게 통과한 일, 문짝을 고치다가 더 많은 물건을 손보거나 만들고 싶다는 욕구를 깨달았던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를 멋지게 해낸 뒤 자기 자신한테 놀랐던 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런 기쁨은 일시적이어서 자신에게서 발견한 새로운 면을 곧 잊어버립니다. 문짝을 수리하면서 드러난 재능을 잊어버리고 어떤 서류나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감히 감춰져 있던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감춰진 인간, 내 안의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학위, 직업, 나이, 피부색, 성적 취향 같은 편협한 정체성으로 나를 규정하는 걸 넘어서서 말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나에 대해 많은 걸 말해주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이상의 존재이며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SNS 속에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의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도 은근히 멸시하는 마음, 그 마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깊이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에 만족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건 얼마나 부유하건 내 마음을 갉아먹는 일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진정한 자기애란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다음 단계로 힘차게 도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한 나르시스는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으로 부활했습니다. 자신 모습 중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빛나는 모습을 발견하고 찬란한 꽃으로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쑥이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